전국 수험생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이제 요 행정학 개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행정학 개념하고 그리고 문제 유형입니다. 제가 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본 것이고, 사실 이것은 행정학을 공부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라면은 눈에 이제 익숙하실 그럴 주제들일 거예요. 그래서 총론, 정책, 조직, 인사, 재무, 지방, 저는 이렇게 행정학을 6가지 파트로 나누고, 이 6가지 파트가 행정학은 골고루 출제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되니까 마지막부터 끝까지 다 골고루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각각의 파트마다 제가 10가지씩 주제들을 좀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 살펴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면은 여기 나오는 이제 초록색 글자는 이론이에요. 행정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이고, 그리고 파란색 글자는 일종의 우리나라의 법령 또는 제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론이 한 70% 그리고 제도가 30%, 그러니까 20문제 기준으로 해서 14대 6 요 정도의 이제 문제 비중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물론 제도가 조금 더 나올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그 비중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 나와 있는 요 개념들은 다 여러분들 S급이나 A급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혹시 낯선 개념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힘들고 그런 개념들 그럼 좀 위기고 그 개념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개념들 사실 행정학은 여러분들 기출되어 있는 주제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이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면 이 개념을 어떻게 물어볼 것인지, 왜냐하면 행정학은 중요한 기출 주제들은 계속 반복이 되지만 그 기출 주제들을 어떻게 물어보는지는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출제위원들의 출제 논점 또는 시험의 논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예측되는 유형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제가 수업 시간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드리니까 혹시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집중해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첫 번째부터 이게 이제 4가지로 한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눈으로 스케치를 하시고, 2가지는 빈출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하고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행정학은 물론 빈출 주제들이 중요합니다만 미출된 주제들 중에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시면 당연히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고득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전공 과목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테니까 3번, 4번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1번부터 한번 가보시면 이것은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이제 나름 이제 행정학도로서, 제가 행정학 전공자니까 행정학 전공자로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행정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수험 적합도를 높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행정학 시험은 그냥 출제되지 않아요. 그냥 출제되지 않고 반드시 출제위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특히 행정학은 이론이 출제가 되거나 제도가 출제가 되거나 비교 논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비교 논점. 왜냐하면 저기 첫 번째 짝대기 한번 가보시면 저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뭐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하자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저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것이 이제 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지는 좀 놓치시기 때문에 신공공관리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이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항상 이 주제를 살펴보실 때는 이 주제의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다른 이론하고 비교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잘 짚고 넘어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신공공관리론이 의미가 있는 건 기존의 관료제를 비판하면서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존의 관료제는 정부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부를 시장처럼 운영하면서 경쟁시키고 분권화시키고 뭐 성과평가하자 이런 것들이 신공공관리론이 되고, 신공공관리론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료제랑 비교하면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출제 논점을 알고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신공공관리론은 뉴거버넌스하고 비교하시고 또 신공공서비스론하고도 비교하시고 항상 이 비교 논점을 잡으신 다음에
선지에서 말하는 표현들이 그렇다면 신공공관리론에 해당되는 표현인지 기존의 관료제에 해당되는 표현인지 이런 것들을 잘 갈리시면서 비교하시면 정답이 바로바로 눈에 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이론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론이 나오게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본질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 이론은 다른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론을 보완하면서 등장하거나 항상 이렇게 연관관계를 갖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관관계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행정학 시험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짝대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눈에 잘 익숙하신 그런 예산의 제도들이죠. 그래서 품목, 성과, 계획, 연기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에 대한 4가지의 이론들인데, 이 4가지의 이론들도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시험은 그렇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가 출제됐을 때 거기에서의 이제 출제 논점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성과주의하고의 비교라든지 아니면 계획과의 비교가 된다. 그러니까 이 이론들이 어떤 지점에서 비교를 갖고 있고 비교 지점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제 대치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셔서 문제에서 발견해내시고 개념들을 정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실 때까지 문제들을 연습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시험장에서도 반드시 비교 논점들을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국어스러운 부분인데 여러분들 요 그 두 번째 유형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행정학에서 이제 이따가 제가 질문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지만 행정학도 문제 스타일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계속 변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효진 선생님 담당하시는 국어도 그런 트렌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지식 중심의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런 문제들 비중 줄이고 이제 글을 읽어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그게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체크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학도 이제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개념을 준 다음에 선지를 찾아내라는 그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뭐 그런 문제들은 계속 출제가 될 테지만 킬러 유형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요 특별회계라는 걸 그냥 주지 않아요. 그냥 주지 않고 박스를 주죠. 박스를 주고 요 안에서 이 정보들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찾아내라는 그런 식의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러니까 독해를 해내라는 그런 유형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우리가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구급 시험들에서 계속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들이 됩니다. 작년에도 이제 앨리스 모형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작년에 7급에서도 우리 독립합의형이라는 중앙 인사기구를 그렇게 출제를 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유형들이 여러분들이 뭐 독립합의형이나 특별 회계나 앨리스 모형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이걸 그대로 주지 않고 정보를 찾아가지고 앨리스 모형을 발견해내라라는 이런 식의 유형이 등장하면 당연히 시험장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걸 두 번째 훈련 포인트 가보시면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이제 기존의 기출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유사한 이제 모의고사들을 잘 푸시면서 훈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시간 배분의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제 단순 지식형 문제들은 사실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거든요. 금방 풀 수 있는데 정보를 확인해서 개념을 발견해내는 이런 식의 문제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시간을 빌려줄 수 있도록 다른 문제들에서 시간을 좀 줄이는 연습들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20문제짜리 통으로 되어 있는 모의고사를 푸시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독해 유형의 2-3가지 문제들이 섞여 있는 그런 모의고사들을 푸시면서 실제로 10분이나 12분 안에 푸시는 그런 시간 배분 훈련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훈련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독해 유형의 빈출 주제를 독해 유형으로 물어보는 이런 식의 유형들이 앞으로 아마 트렌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올해에도 반드시 한두 문제는 출제가 될 테니까 인지를 하시고 시간 배분 연습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빈출 주제와 관련해서는 비교 포인트 잡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신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아주 낯익은 개념을 독해 형식으로 확인하라는 이런 연습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빈출 주제들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물론 이 행정학은 빈출 주제에서 보통 시험이 중정도의 난이도라면 한 8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쉬우면 90%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전공 과목의 시대이고 기존에는 공통 과목이 훨씬 더 중요했겠지만 지금부터는 행정학이나 행정법도 일반 행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기존의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준비를 해두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3번을 보시면 이게 7급 기출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7급 기출문제들. 왜냐하면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7급 기출문제들을 잘 안 보시고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특히 최근에 7급 기출문제들, 우리 인사혁신처 기출문제들은 꼭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7급에 나왔던 것들이 9급으로 넘어오는 사례들이 종종 있고요. 그 문제들이 킬러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제 있었던 뭐 공공봉사동기 이론이라든지 뭐 기관 구성과 관련된 이런 식의 주제들이 9급에는 처음 나왔어요. 9급에는 처음 나왔는데 7급에는 이미 몇 차례 또는 한두 차례 출제가 됐던 것이었고 충분히 우리가 예측하거나 대비할 수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민원행정도 마찬가지고 시간 선택제 근무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7급에서 이미 우리가 학습하고 이제 넘어오면 9급에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주제들을 놓치면 아깝잖아요. 아깝고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의 7급 기출 문제들 놓치지 말고 가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미출된 주제라고 할지라도 7급 기출 문제들을 좀 소중히 여기시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예상되는 주제들을 그냥 예시삼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거 공부하셨던 분들은 익숙한 주제이실 텐데 이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서로 비슷해지는 현상을 동형화라고 해요. 동형화. 그래서 이 동형화는 시험에 9급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동형화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건 9급에 아직 한 번도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7급이라든지 다른 직렬의 문제들에서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가 되거든요. 이거 예상 주제니까 9급 분들도 좀 준비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쓰레기통 모형의 조건이라는 것도 이게 작년 7급에 처음으로 건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주제는 잘 공부를 하는데 이 쓰레기통 모형에서 개인들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조건들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하라는 문제는 사실 7급, 9급 어디에도 출제가 여태까지는 안 되다가 기존에 경찰에서만 한번 출제가 됐거든요. 그 유형이 7급으로 작년에 넘어왔고 이거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9급 분들도 잘 준비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 마지막에 나오는 루빈이라는 학자의 예산 모형 최근 5년 동안 7급에 2번 출제됐습니다. 2번 출제됐고 요게 5가지의 예산 흐름을 정치에 연결시키시는 그런 식의 훈련만 해두시면 되니까 9급 분들도 특별히 그렇게 부담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놓치지 말고 꼭 갖고 가시면 한두 문제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차별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출 주제 7급 기출의 미출 주제들 정도는 우리가 대비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 미출 주제 중에서 이제 개정 법령들 사실 요 개정 법령은 여러분들이 크게 공포감을 느끼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크게 공포감을 느끼지는 않으셔도 되고 왜냐하면 학자분들도 이 개정 법령이 개정됐다라는 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정이 됐는데 이전의 버전으로 시험을 내는 경우들이 원래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출제 오류가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원래 더 많기 때문에 사실 개정 법령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첫 번째 나오는 지방자치법이 아주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가지고 중요한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그리고 공무원 노조법도 몇 가지만 개정이 됐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개정이 됐거든요. 특히 이제 6급 이하만 노조에 가입했다라는 것이 이제는 정계급으로 확산이 되고 또는 뭐 소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들 퇴직자도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부분들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공직자윤리법은 우리 이제 최근에 LH라는 기관에서 문제가 생겼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 법령들이 올해는 조금 더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이 개정 법령과 관련해서는 무료 특강을 진행한 것이 있고 자료와 강의를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가지고 제가 올해 이제 국가직 또는 지방직에 나올 수 있는 개념 또는 유형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